교육 자료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DB로만 영업을 한 지 8년 좀 넘었고요. 8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DB로만 했어요. 물론 지금 계약도 5대 5의 비율로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8년 정도가 되니까 이제 소개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냥 이번 달도 DB 계약만 들어가면 90만 원 정도 DB 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그냥 진짜 편하게 좀 할 거고요. 하다 보니까 좀 저희 DB 손해보험 출신이에요. 그래서 3년 반 정도 하다가 GA 딱 넘어가서 제가 A 플러스에 딱 처음 입사해서 그 첫년도에 단기납 종신 6년나 버팀목 종신을 1,000만 원을 받았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손해보험을 판매하다가 갑자기 저축, 연금, 달러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1년 동안 바로 MDRT 달성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러 종신 연금 그리고 단기납 항상 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장자산, 고객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보험을 하잖아요. 보장자산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 좀 재물을 어떻게 얘기를 꺼낼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쉬운 화법들과 이 화법들 중에 내가 원하는 화법 한 가지만 딱 착장하시고 나가시면 보장자산을 풀기 전에 재물을 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좀 꿀팁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고객들이 고민해본다고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전달을 잘 못해서라기보다 고객님들의 그 재무 패러다임을 우리가 바꿔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보험이란 그냥 보장자산에서 그치고 그래서 고객은 계속 하던 보장자산을 이제 그만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장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항상 하는 말이 고객님 보장자산을 오늘 제가 컨설팅을 하러 왔는데 보장자산을 하기 앞서서는 반드시 재무자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재무자산 안에 보장자산이 들어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고객님의 재무를 판단하지 않고 보장 설계를 한다? 이건 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AFPK랑 CFP 자격증 있잖아요. 고급 자격증 항상 첫 장이 1장이 보장 설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업이 굉장히 중요한 업이면서 또 이 업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재무 관리, 재무 자산에 대한 고객님의 상황을 알아야 보장 컨설팅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다. 고객님한테 그 빈 종이 하나 드리면서요. 고객님 집 한번 좀 그려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고객님들이 집을 이렇게 그리세요. 대부분 이렇게 순서로 그려요. 이렇게. 너무 잘 그리셨네요. 하고 이번에는 그러면은 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요. 집을 한번 지어보세요. 그럼 거꾸로 그려요. 바닥을 깔고요. 그 다음 기둥을 세우고 마지막에 지붕을 올려요. 여기 뭘 의미하냐면 하버드 스쿨에서는 WIS라고 인생의 모델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게 뭐냐면 이 W는 워크거든요. 노동, 일 여기 나와있죠. 그리고 이 인슈어런스 I는 보험, 그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런 걸 얘기한대요. 만일에 대비해서 드는. 그리고 이 세이브는 뭐냐면 저축 자산을 모으는 그런 목적 자금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학생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잘 되어 있어야만 진정한 자산가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우리 집을 질 때 기초공사를 하잖아요. 맨 밑바닥이 보장 설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둥을 세우고 마지막 뚜껑으로 우리가 자금, 목적 자금, 노후 자산을 준비해주는 플랜으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좀 마인드를 좀 바꿔보자라는 마음으로 좀 제가 준비한 자료고 화법으로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어쨌든 대체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고 저 질문을 좀 많이 해요. 고객님들한테 고객님 저축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모으는 것 같으세요? 쓰는 것 같으세요? 저축은 모으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거의 다 모은다. 저축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축 쓰는 거다. 아, 그렇죠. 저축하면서 쓰는 거 대단하세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일반적인 오해는 돈을 모으기 위해 저축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부자의 진실, 리얼리티는 나의 행복을 위해 돈을 쓰기 위해 저축한다라고 한대요. 한마디로 부자들은 저축을 하더라도 결국은 쓰기 위해서, 어떻게 쓰기 위해서 내 행복을 사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 좀 마인드가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객님들한테 조금 초반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 좀 되게 어색하거든요. 왜냐면 나는 보험을 하러 왔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고객님 제가 이 얘기 왜 하죠?
아까 보장 설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재무, 자산에 대해서 완벽하게 흐름을 이해하고 제가 알아야 그 안에 보장 설계를 제대로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돈에 대한 내용을 자꾸 강조하는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객님한테 또 여쭤봐요. 고객님, 분산 투자하고 계세요? 많이들 알고 있는 분산 투자, 뭐 어떤 분들은 통장 쪼개기, 통장을 4개로 쪼개서 하나는 무슨 통장, 하나는 무슨 통장. 또 한 분은 뭐 변액에다 넣었다, 주식을 한다, 펀드를 한다, 보험저축을 한다. 근데 진정한 분산 투자가 뭘까요? 단순히 통장 쪼개기랑 상품 쪼개기가 아닌 어디에, 얼만큼, 언제 쓸 건지가 진정한 분산 투자예요. 부자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어디에, 결혼할 때 쓰거나 주택을 살 때 쓰거나 그럼 얼만큼, 그걸 하기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 제일 중요한 건 언제예요. 단기, 짧은 이벤트를 위해서 중기, 아니면 장기적으로 연금을 준비한다든지. 그래서 고객님한테 우리가 진정한 분산 투자도 같이 제가 좀 도와드릴 건데, 그 분산 투자는 어떤 상품에 가입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고객님이 어디에 얼만큼 언제 쓸지 중요하다. 제가 이 장표를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젊은 분들 만나면 근데 제가 2년 뒤에 결혼을 해야 돼가지고 돈이 묶여있고 좀 돈을 묶어놓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조금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 방어가 거의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얘기해요. 고객님, 결혼을 하더라도 뭔가 이벤트가 끝날 것 같지만 결혼을 하면 아이가 생길 거고요. 아이가 생기면 아이가 크면서 교육비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이 들어갈 거고 돈은 계속 들어가잖아요. 계속 모으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 소액이라도 언제든 시작하는 게 저축인 거지 내가 이벤트가 끝나고 하는 게 저축은 아니라 내가 결혼한다고 해서 2, 30만 원 안 모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다가 2, 30만 원을 더 얹는다고 해서 내가 20평이 30평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재무에 대해서 고객님한테 정말 많이 심어줘요. 그리고 나서 고객님들이 요즘 제일 많이 하시는 재테크,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내려갔다고 난리인데 고객님 재테크는요 합성어야. 재물 제자의 테크. 돈을 굴리는 그냥 단편적인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자산관리. 이 플랜은 뭐냐면요. 세계 주기에 맞춘 돈의 종합적인 계획이에요. 한마디로 이 자산관리 안에 테크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돈을 굴리고 모아서 결론적으로 내 자산관리, 재무 플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관리가 얼굴 전체라고 하면 재테크는 눈, 코, 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온 힘을 저 재테크에만 쏟으세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돈이 있어요? 지금 계좌에는 돈이 있죠. 현금화 시키기 쉽지가 않고 만약 현금화를 시킨다고 해도 또다시 주식을 사요. 그래서 고객님 재테크 펀드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식을 하더라도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언제 쓸 건지, 어떻게 쓸 건지, 어디에 쓸 건지를 정하면서 재무와 보장자산을 같이 컨설팅을 받으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한 군데가 무너져 버려요. 보장 설계를 완벽하게 해놨다고 하더라도 재무 컨설팅을 하지 않으면 보장자산이 나중에 무너질 수 있고요. 이 재무 설계만 해놨다고 하면 보장자산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제 DB 고객님으로 지금 현재 월납 한 7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오시는 여자 고객님이 박배동에 계신데 물려받은 시아버지한테 땅이랑 건물이 400억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보험을 이렇게 가입하세요? 그러니까 저보고 한심한 듯 웃으시면서 모든 돈에는 다 연구가 있대요. 그 집은 우리 큰아들 거, 그 집은 누구 거 한마디로 내가 아팠을 때 그 자산을 허물어서 병원비를 하는 게 말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자식들이 이제 부모가 누워있을 때 처음부터 우리가 부모님 돈에 손을 대진 않잖아요. 우리 부모가 돈이 많다고 해서 병원비를 우리 부모님 통장의 계좌에서 있는 거를 뺏었습니다. 좀 어렵잖아요. 그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뭐 형제들하고 같이 대출을 받든 있는 돈을 같이 모으든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은 보장 자산이 되게 중요하다. 내 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보장 플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부자들은 이렇게 해서 보장 자산을 드는구나 해서 그 이후에 부자분들 만나서 좀 거들먹거리시면 저는 그 화법을 많이 써요. 각 돈엔 연구가 있고 그 돈을 나중에 자식들이 쉽사리 의료비로 사용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장표도 저는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장표인데 고객님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재테크뿐만이 아닌 이 재무 설계, 자산 관리가 되어 있어야
중요한 거다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화법을 진짜 많이 써요. 재테크는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기성복이라면 자산관리는 내 인생에서만 완벽하게 맞춘 맞춤복입니다. 고객님, 맞춤복 언제 입어보셨어요? 맞춤복 입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한 번 입어봤거든요. 딱 결혼할 때 입어보잖아요. 어떻게 인생에 한 번뿐인 게 보통 맞춤복이잖아요. 근데 맞춤복만 입으시는 분들은 맞춤복이 진짜 편하대요. 잠옷보다도 편하대요. 근데 우리가 맞춤복을 왜 여러 개 못 맞춰요?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에 있는 저런 기성복을 사 입는 거잖아요. 누구한테나 입을 수 있는. 저 화법을 활용하면서 저는 요거를 말해줘요. 우리가 메리츠 보장 구성을 딱 열었잖아요. 뻔해요. 저는 절대 보험료로 접근을 안 해요. 고객님, 7번에 27만 3천 원 내고 계시네요. 이러면요, 마무리가요. 고객님, 제가 5번으로 줄여왔고 25만 2천 원으로 줄여왔습니다. 클로징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건 이제 너무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우리가 사실은 같은 상품을 팔잖아요. 비슷한 상품을 팔고. 근데 나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화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메리츠를 딱 열었을 때, 고객님, 제가 지금 한 8년 정도 일한 좀 짬바가 있는데요. 좀 보니까 그동안 기성복을 많이 구매하셨어요. 많은 설계사, 또 지인, 친구, 가족들이 이 상품 좋아, 가입해. 한 게 기성복이고요. 고객님의 라이프 사이클을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설계하는 게 맞춤복이에요. 근데 고객님의 제가 설계를 대략적으로만 봤을 때, 제가 아직 분석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2차 미팅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옆에 눈으로 훑어보니까 그동안 기성복을 많이 구매하신 것 같아 했을 때 거의 100%다 공감하세요. 맞아. 들어달라고 해서 들어줬고 내가 뭘 가입했는지 모르고. 그래서 문제가요. 7, 80대 분들도 보험을 다시 들고 계세요. 인생에 한 번뿐인 맞춤복을 제작한 날 거의 하루잖아요. 누구는 죽을 때 술이고 있는데 이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인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맞춤 설계를 하는 날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고요. 오늘 그냥 콜센터에서 받아봐라 해서 나왔지만, 오늘 저를 만나고 돌아가실 때는 그래도 내가 인생에 누군가 하나를 만나서 잘 설계를 받았구나 하는 그런 결과물을 제가 좀 증명해 내겠습니다 하면서 저는 이걸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우리가 이 맞춤복을 맞출 때는 보통 어떻게 해요? 매장에 가가지고, 전문적인 매장에 가가지고 어깨 넓이, 가슴 둘레, 팔 길이 다 재죠. 그래야 그 사람한테 딱 맞는 맞춤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어깨 넓이가 고객님의 월 고정 소득이고요. 사이즈를 좀 잴게요 하고, 가슴 둘레가 고정 및 변동 지출이에요. 그리고 팔 길이가 가용 저축 여력 및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고객님한테 아름다운 맞춤복, 가장 맞는 보장 분석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고객님께서 저한테 솔직한 치수를 좀 얘기해 주셔야 제가 고객님한테 맞는 맞춤복을 좀 제작을 해올 수 있습니다 하고, 저는 이 화법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딱 고객님을 봤을 때 메리츠를 열어서 삼성생명 뭐가 있네, 교보생명 뭐가 있네라고 했을 때랑 그냥 맞춤복, 기성복만 얘기해도 고객님들이 그냥 딱 따라오시는 게 느껴져요. 그럼 그 사람들 굳이 내가 이 보험이 어쩌네, 우리가 처음에 가서 할 일은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고객님 맞춤복을 제작해 올 건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최소 2,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각 보험사에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왜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게 관계성이 있는 게 또 보험이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고객님한테 딱 맞는 맞춤복을 해와도 이거 우리 아빠가 설계사야. 그럼 제가 그 팔 하나를 잘라야 돼요. 양복의 팔 하나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고객님 요거 보험만큼은 조금 유지해 줬으면 하는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고, 내가 이걸 가까운 사람한테 들었지만 내 노후를 위해서 과감하게 쳐낼 수 있는 것들은 저한테 좀 솔직하게 오픈을 해주세요. 아무도 노후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거 끌어오고 너무 잘하시겠지만 그 가족력, 그 병력 끌어오고, 저는 그래서 AP에서 딱 요 얘기하고 매일 초반에 딱 상황 보여주고 모든 거 다 끌어오는 딱 그 작업만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화법인데요. 고객님, 제가 100세까지 살아보진 않았지만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100km의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영화처럼 짧은 시간, 120분, 100분 만에 끝나는 그렇게 멋진 게 아니고, 사실은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우여곡절이 있는 게 인생의 100km 마라톤이라고 좀 표현을 해드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태어났을 때 바로 체력이 있진 않지만 한 30대쯤 왔을 때부터 이제 좀 체력이 좋잖아요. 그때는 절약도 할 수 있고 스포츠도 낼 수 있어요. 막 빨리 달릴 수도 있고 그때 이제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열심히 질주를 해요. 근데 한 요 정도 됐을 때 한 5, 60대 요즘 많이 그 7, 80대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는 요 PPT를 제가 다 드릴 건데 들어가면 다 수정을 할 수 있게 나한테 해놨어요. 고객에 맞게 고객이 57세라면 저는 57세를 바꿔요. 만약에 나 첫 미팅에 고객님 나 80대 죽을 거야 하는 분한테 제가 80m 달리기를 바꿔요. 그렇게 해서 다 바꿀 수 있고 고객님 요 시점 될 때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노후 그때는 두 가지의 바퀴를 선택하셔야 돼요. 무슨 바퀴냐면 하나는 리어카 바퀴고요. 하나는 드림카 바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과연 내가 어떠한 바퀴를 타고 남은 인생을 완주할 수 있는지 저랑 같이 좀 고민해 보실 거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 오랜 기간을 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내리막길을 좀 준비를 저랑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요 장표를 보여드린 적은 없는데 말로 하거든요. 요 장표를 보여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마라톤을 저랑 같이 좀 준비를 해보시자.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80세 이상부터는 일하기가 솔직히 좀 어렵잖아요. 대부분 많이들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위안도 하시고 경비원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제는 소득을 더 이상 벌릴 수는 없고 우리가 그 소득을 이제 누가 많이 넓히느냐. 다른 사람 이자 100만 원 받는데 난 150만 원 받고 이제 이 싸움인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은퇴 이후에는 내가 두 발로 달릴 수 없거나 없다. 휠체어를 타던가 이제 해야 되는데 고객님 혹시 드림카 좀 준비하셨어요? 라고 우리는 다 못했죠 당연히. 네. 그럼 지금부터 저랑 드림카를 좀 준비를 하실 건데 드림카를 준비하려고 딱 제가 보니까 고객님 메리츠 보장 분석을 제가 보니까 부품 조립이 조금 되어 있긴 해요. 실손도 들어있고 할 거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부품 조립이 다 되어 있지가 않아요. 부품 조립이 조금이라도 안 되어 있으면 출발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부품 조립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면서 고객님한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기도 하고 보통 2차 PT 때 이 내용을 많이 해요. 제가 오늘 고객님의 완전한 조금 상에 맞는 드림카를 좀 준비해드렸어요. 그 드림카는 모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람보르기니가 될 수도 상관없어요. 고객님 여력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면서 이 마라톤에 대한 인생의 마라톤 그리고 드림카에 대한 화법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고객님들마다 조금 바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상금을 꼭 물어봐요. 고객님 혹시 와이프 모르는 또는 부모님 모르는 자식 모르는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죠. 그래서 저는 고객님 딱 DB를 받으면 무조건 저장을 해요. 카톡 사진을 열어봐요. 이 사람이 와이프가 있는지 보통 결혼을 했는지 자식들이 있는지 거기서 한 반 정도는 파악이 되더라고요. 50% 정도는 카톡에 다 올려놓으시니까. 그래가지고 비상금을 왜 확인하냐면 거절 차단하려고 비상금 확인하는 거야. 고객님 비상금 얼마 있으세요? 내가 통장에만 1,000만 원 그냥 얼마가 없었나 몇백이라도 있으신 거잖아요 하면서 보통 두 가지 부류로 비상금을 모으신다. 방어적 목적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때 급한 일이 생길 때 활용하기 위해서 만일을 대비해서 모으는 비상금이 있고요. 공격적인 목적 금융위기 이런 게 왔을 때 부동산 같이 급매 주식을 사거나 갑자기 뭐 주택 아파트를 사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서 꼭 이 비상금을 모으시는 분들이 있다. 고객님은 어디 쪽에 좀 해당되세요?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긁어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거 있을 때 고객님 저축 여력 얼마나 되세요? 혹시 돈이 얼마나 저축하세요? 하면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근데 비상금을 혹시 모르는 비상금 있으세요?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하면서 이런 목적들이 있는데 보통 어떤 목적이 더 가까우세요? 하면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셔요. 단 얼마라도. 그래서 여기서 조금 팁은 이 비상금을 확인하면서 좀 제일 많이 했던 게 메트라이프 달러 종신이랑 달러 연금이었어요. 그게 이제 가입하고 계약자가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외부에서 전화해서 이 사람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사실은 시정정보원 데이터 끌고 오는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보이는 곳도 있는데 안 보이는 곳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고객님 이 비상금 제대로 숨기자. 다 보인다. 벌써 저한테도 들키셨잖아요. 다 보인다. 그러면 술 한잔 하시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하고 메트라이프로 숨겨줘요. 5년짜리로 그 돈을 6개월, 5년, 60개월로 나눠가지고 매월 얼마씩 하자. 뭐 AI로 갖고는 AIA도 지금 블라인드 처리 준비 중이래요. 곧 그것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금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단기납을 던졌을 때 고객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비상금 있잖아요. 여기로 이전 플랜 합시다. 하면은
2, 30만 원이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랑 보장 분석을 하시고 뭔가 저축을 하거나 뭔가를 준비하시면 반드시 다 이름 꼬리표를 붙일 거예요. 모든 돈에 꼬리표가 없으면요, 우리가 풍차 돌리게 은행에다 저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이 은행은 흐르는 돈이다, 죽는 돈이다. 왜 그래요? 만기 되면 갑자기 이빨이 아파요. 임플란트 해야 되고요. 만기 되면 귀신같이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어떻게 그걸 알고. 그래서 강제 저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돈을 내가 노후까지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이름에 대해서 꼬리표를 붙여야 되는데, 저랑 항상 그 상품에 있어서 다 생명력을 넣을 거다. 안 그러면은 위기가 왔을 때 다 해지하고요. 뭔가 돈이 필요할 때 다 깨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대별 맞춤 전략이에요. 이건 아까 제가 얘기한 꼭 뭐 결혼한다, 자녀 주택 이렇게 이벤트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생애 주기에 순차적인 흐름이 있다. 좀 그걸 짜주겠다 하면서 좀 다가가는 화법이고요. 5, 60대는 이제 단기 이벤트는 다 끝났어요. 이제 노후 대비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드림카, 우리가 그 드림카 부품 조립을 하면서 내 노후를 좀 준비해보자 해서 이렇게 쓰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고객님한테 처음에 클로징을 극대화시켜요. 내가 클로징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잘못했지? 전 녹음을 항상 해서 제 목소리를 계속 듣거든요. 저희 애가 6학년 이제 사춘이거든요. 아, 진짜 자기의 쩔어 막 이래요. 자면서도 남편도 와, 제가 이게 들면서 자면서 자는 거예요. 제 목소리를 계속. 왜냐면 허점을 자꾸 잡아내려고. 근데 이제 미치겠어요. 그냥 좋아요. 막. 처음에는 오글거리는데 왜 이러지 하다가 이제는요, 자장가 같아갖고 맨날 짚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찾아보니까 AP에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자꾸 보험으로 접근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 신부님한테 가서 연습해요. 그분들한테 오케이 받으면 됐어. 한 30% 됐어. 남편하고 우리 애 강아지한테 오케이 받거든요. 50% 됐어. 우리 팀장님들 앉아서 나 연습 좀 할게요. 70% 됐어. 우리 팀장님들 막 가입하려고 해. 그럼 된 거거든요. 고객은 좀 더 힘들잖아요. 한 80% 된 거예요. 그래서 멘토멘티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가 과연 고객님들을 만나러 갈 때 가입 설계서 한 번 정독해봤냐? 꼭 물어보고요. 우리가 라이브 생방송을 뛰러 나가는데 리허설을 얼마나 했냐? 방 많잖아요. 리허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하고 좋은 얘기는 아닌데, 대표님 안 계시죠? 좋은 얘기는 아닌데, 저는 설계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설계는 할 줄 알면 되고, 심사 넣을 줄 알면 되고, 누적 삭제할 줄 알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TV 송부에서 맨날 하던 그 일을 G에 온 이유가, 난 영업을 끼고 판을 넓히려고 온 건데, 내가 수정을 하는 설계라가 과연 진짜 전문적인 그 해당 매니저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수정권은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 이딴 거 싫다 빼달라. 아니면 그때 수정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왜냐면 난 매니저님들도 너무 귀찮은 거 많으니까. 근데 첫 설계부터 내가 막 들어가서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 그 설계를. 그래서 뭐 하시지? 가면 별게 아니에요. 근데 하루 종일 그걸 막 보고 계세요. 그럴 시간에 본인들의 매력을 더 많이 키워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모든 문제는 TA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TA 당연히 중요한 건 맞고, 우리가 만났을 때는 AP에서 모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AP에서 고객님한테 이런 신뢰감을 좀 주고 오면 2차 방문이 거의 깨질 일이 없어요. 근데 보험을 얘기해주고 오잖아요. 고객은 돌아갈 생각이 많아요. 왜냐? 언니 친구 이모한테 전화해고 내가 가입한 보험 이렇다는데 하면 또 다시 원복이 되어 있거든요. 절대 그걸 열어가지고 고객님 얘기를 해줘요. 얼마 내고 계시고 몇 건 가지고 계시는지 안내는 해야죠. 그런데 현재 납입한 보험이 이 정도고 이렇게 내고 계시다 얘기를 해줘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험료랑 어떤 보험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개념을 좀 다시 심어줘요. 우리가 기성복만 매일 사는 게 아니라 맞춤복을 좀 사자. 맞춤복을 좀 만들어보자. 그래야 고객님이 나중에는, 물론 의료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표적 이런 거다 갱신, 이제 미래신하고 신한라이프 거 좋아하는데 중간에 갱신이잖아요. 비갱신 거기다 못 넣잖아요. 거기다는 비갱신 있는 데다. 저는 그 화법을 그렇게 써요. 고객님 여기 갱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일부러 이걸 갱신을 넣은 거라고. 표적항암 중입자, 면역항암 많이 있는데
지금 중입자 독일, 우리나라, 일본 핫하죠. 근데 왜 진짜 잘 나가는 미국에는 없을까요? 미국은 벌써 이 알약 하나로 먹자마자 벌써 내 몸에 있는 단백질 세포 구성을 벌써 다 파악을 해서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알약으로 나왔대요. 걔네가 진짜 이 중입자를 진짜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벌써 중입자가 엄청 많겠죠. 미국이랑 더 선진국들에. 그래서 이 담보들은 왜 특약으로 갱신으로 넣었냐. 저랑 한 5년, 10년 뒤에 배서할 담보들이에요. 그 배서에서 특약 삭제할 담보들을 굳이 100세까지 가져가면 20년 나보고 설계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보험회사 좋으라고? 그래서 갱신보험을 그렇게 확보를 좀 돌려요. 그러면은 얘 나를 위해 세웠구나. 왜냐면 저도 그렇게 가입을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면역 강화, 그래서 제가 표적 강화 하는 고객님입니다. 표적 강화 2세대예요. 지금 그게 나온 지가 10년이나 되어가는데 면역 항암제 내 몸에 T세포 뽑아갖고 그거 열심히 좋은 피로 만들어갖고 다시 넣어가지고 악성 공격하는 면역 항암 레보아이 벌써 다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표적 항암 중입자 하는 방사선 설계사는 아직도 기성복 판매하는 설계사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면 많이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절 차단도 아까 마라톤 뭐 우리가 많이 했죠. 펠트파인딩 비상금도 다 했고 치수 측정도 했고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그동안 내가 보장서 많이 받아봤는데 좀 다르다는 느낌 그냥 하나 심어주려고 많은 얘기 하는 거예요. 네. 많이들 받아봤자 심지어 제가 서울에 어떤 고객님은요 공업사인데 7장을 쭉 피시는 거예요. 명함을 저보고 8번째래요. 그래서 저 8번째 한번 해볼게요. 해가지고 저한테 20 얼마 체결하셔서 종합부업 좀 나눠갖고 그 중에 한 분 저희 회사 팀장님이셨어요. 그래서요 그분 거 놔두고요. 왜냐면 놔뒀어요. 잘 되어 있었어요. 삼성화재 거가. 놔두고 나머지 거 체결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고객님들이 요즘 밟고 달았다고 하자는 DB가 너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전에 좀 8년 전 DB 손해보험 DB 사실 그때도 엄청 욕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애 키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 지금 어제 친구 돌잔치 갔다 왔는데 제가 어제 그 뭐 아차상인가 뭐 뽑혀가고 한마디 했어요. 두 부부가 친구인데 정말 1년 고생 많았다. 내가 13년을 먼저 키웠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DB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DB 쓰레기 DB 됐다. 안 좋다 제가 얘기하는데 8년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왜 아이 낳는 엄마들이 아이 하나 낳고 또 그 기억을 잊고 둘, 셋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거 같아요. DB는 그때도 안 좋았고 그때도 어려웠어요. 어느 시장 좋았던 데가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 DB에서 살아남는다? 그만큼 더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DB 고객으로. 그런데 관리, 제가 이따가 다른 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저는 그것만 해야 한다. 90일 면책되면 제가 만든 표가 있어요. 남자분들은 파란색, 여자분들은 핑크색. 고객님, 암보험 개시 시점이 100% 개시점 되었습니다. 면책이 종료되었습니다. 문구 보내줘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감사합니다. 관리받는 느낌이 들고요. 클로징 할 때 저는 마지막 진짜 클로징하고 계약하고 나서 딱 마지막 하는 얘기가 관리 우리가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DB다 보니까 많이 깨지거든요. 전 전화랑 문자 많이 못해요, 고객님. 보고 싶으면 카톡 해주세요. 글은 올게요. 저 고객님들 사고 터지면 보상 청구 해드리러 다녀야 되고 손해배상서 나오면 같이 발벗고 뛰어야 돼서요. 고객님들한테 잘 지내시죠?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 잘 못해요. 그러면 무소식이 얘 일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얼굴 한번 보고 싶고 내 보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으면 먼저 연락해 주세요. 보유 고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가끔은 서운하게 해드릴 때가 있어야 하고 아예 애초부터 난 연락하는 사람 아니다 라고 딱 끊고 와요. 그리고 90일 되면 정확히 나 잊을법 할 때쯤 되면은 그거 딱 증서 보내주고 하면서 저는 명절 2번만 딱 선물 보내거든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이에요. 고객님한테 아까 제가 마라톤이라고 인생의 비유를 했잖아요. 이 재무랑 모든 보장에 관련된 게 우리가 헬스장에 가도 PT 선생님 붙이는 이유가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살 빼려고 가는데 PT를 붙임으로써 조금 더 빠른 감량과 조금 더 나한테 맞는 운동을 선택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에 평생에 제가 페이스 메이커가 고객님께 돼드리겠다, 좀 약속을 해드리겠다 하면서요. 진정한 재무 설계사는 단순 금융
상품 판매자가 아니다. 고객의 행복한 일생 전체를 안전하게 좀 조력을 하고 가이드하는 인생의 동반자가 페이스 메이커다. 제가 고객님과 끝까지 조금 인생의 노후를 같이 뛰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린다고 마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 아까 맞춤목 맞췄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년 몸무게랑 키가 똑같아요. 매년 몸무게가 1kg씩 늘고 있고요. 매년 1kg, 1cm씩 이제부터 쭈는데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맞추고 버리긴 아깝잖아요. 또 가서 조금 수정해야 되죠. 우리가 맞춘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의료기술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서 보험사도 그걸 발맞춰 가는 거기 때문에 매년 제가 AS 해드리러 올 거예요. 그럼 그때 뭐 하냐? 전체 보험을 해지하냐? 아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은 드시는 순간 또 그게 해지될 수가 있어요. 이제 재무 설계하는 인생의 페이스메이커는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 사람이 저렇게 뛰어라 하면 머리 아파요. 될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 매년 와서 불필요한 담보들, 아까 제가 추천드렸던 그런 갱신형 담보들을 좀 배서 담보 삭제하고요. 그때 의료기술에 필요한 것들, 고객님 병력을 반영해서 또 제가 AS 재단을 해드릴 거다 하고 크로징을 해요. 그래서 고객님 망설이지 말고 당신의 고객님의 평생 파트너를 만나신 거니 저도 너무 좋은 고객님 만났고 고객님도 그 50만 명 설계사 중에 저를 만나신 거를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저는 멘트를 마쳐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두 번째 방문, 세 번째 방문 클로징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TA를 그러니까 부재 때문에 제가 DB 계약을 보니까 제가 확률이 한 67%, 70%가 좀 안 되더라고요. 10번 받으면. 근데 어저께 제가 지난주에 이 RP를 어떤 팀장한테 했는데 짜증난대요 막. 근데 진짜 노력 많이 하거든요. 6명 계약 무조건 다 해요. 운전자 하나라도 아니요. 당기나고요. 연금으로 종신으로요. 거의 너무 많은 비용을 100% 확률이 보장 자산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우리 이 돈을 조금 쪼개서 내 노후를 준비해보자. 우리가 메트라이프 달러하고 5년짜리는 70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최소 보험료가 거의 한 30만원, 20만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AIA는 20만원 최소 보험료에 80세까지 가입 가능해요. 그동안 우리가 고객님 지금 시점이 60세인데 사실은 연금을 가입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20, 30대 어렸을 때 연금을 가입해놓고 거치기간을 오래 둔다는 계시하는 연금인데 지금은 80대 분들도 80세까지 70대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이 나왔다 하면서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최근에도 계속 클로징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50만원짜리 하고 싶은데 그 대다수의 고객님이 던지는 거예요. 제 주변의 고객님들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내 노후를 준비하는 힘을 끌어당기자 해서 100만원씩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래가지고 6천만원이에요. 50만원씩 하면 3천만원. 요 캐파를 던지면 20만원을 못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계속 던져가면서 마지막 클로징하고 오늘 이 자료는 제가 다 드릴 거고요. 욕심이 나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요것도 다 전달해 드릴게요. 좀 다 넘어가고 트렌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 멘트는 제가 화법으로 왜 쓰냐면 고객님, 예전에 제가 보험을 하면서 보험 지식이 많이 부족할 때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2023 트렌드 코리아, 2024 트렌드 코리아 그 한 권 읽으면 그냥 됐거든요. 제가 영업이. 근데 이제는 시대가 너무 빨라서요. 2달에 한 번씩 바뀐대요. 심지어 2주에 한 번씩 바뀐대요. 그걸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게 최근에 뭐가 유행했냐면 두쫑쿠 아시죠? 두쫑쿠. 사 먹었어요. 사 먹었는데 또 이제 너무 느끼하더라고요. 뭐가 나왔냐면 봉동 비빔밥이 나왔어요. 봉동 비빔밥. 유튜버들이 막 엄청 비벼 먹어가지고 딱 먹었어요. 근데 또 후식이 먹고 싶어. 뭐 나왔어요? 버터떡 나왔죠. 겁나게 빨리 바뀌잖아요. 막. 트렌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요. 띄어있는 설계사를 만나셔야 돼요. 도태되어 있는 설계사가 아닌 저같이 매일매일 의료 공부를 하고요. 자산관리, 재무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고객님한테 맞춤목을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을 이제는 만나야지 기성품 판매하는 설계사들은 이제 다 끊어내라 해서 이런 화법 쓰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고객님이 재무상담을 신청한 이유는 우리가 막 지식을 주려고 이 메리츠가 어땠고 삼성생명이 어땠고 이 간병인이 뭐 15만원이 20만원 물론 중요하죠. 왜냐면 컨설팅 할 때 중요하겠죠? 이거보단 이게 좋습니다라고 해야 되니까. 근데 초반부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좀 해소해 주려고 내가 보험을 들어놨는데 뭔 보험인지 잘 모르겠고 언제 쓰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좀 단순하게
조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영업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걸 좀 만든 거예요. 이런 거 좀 넘어가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진짜 주식, 펀드가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험을 완전히 취급 안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돈 모으는 곳은 이걸 세 가지로 나눈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은행은 주요 업무가 대출이에요. 대출을 일으켜서 우리한테 이자를 받아서 먹는 곳이 은행이지, 은행은 그냥 차곡차곡 돈을 모아주는 곳만 아니에요. 주 업무가 저거고, 증권회사는 투자를 대행해줘갖고 수익이 나면 그걸로 수수료를 먹는 회사인 거죠. 그리고 보험은 주요 업무가 자산을 보호하는 곳이에요. 그 자산을 물론 원금도 보호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보장 자산도 다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돈을 모아줄 수 있는 곳 하면서 진정한 부자재 고객님들은요, 모든 돈이 다 보험에 와 있어요. 보험으로 잘만 가입하시면요, 나중에 이자 소득세 2천만 원 초과되는 것도 다 비과세 받으실 수 있고요. 증여 상속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 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에 또 합산되잖아요. 그런 것도 피해가면서 보험으로 아주 야무지게 저축을 하신다고 하면서 클로징을 요런 걸로 하기도 합니다. 요런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내용은 끝났고, 그 고객님들께 목돈에 대해서 계속 단기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벌고 있는 정당의 500만 원, 1000만 원이 내 돈이 아니다, 2천만 원 내 돈이 아니다. 60대, 70대 일부는 내 할머니 정당에 대한 내 돈이다. 그래서 우린 다 쓰시면 안 되고요. 아무리 다른 이벤트가 있다고 해도 반드시 나를 위한 돈을 만드셔야 된다라고 해서 단기나 클로징이 굉장히 잘 돼요. 한번 정말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를 더 공유해 드릴 거예요. 뭐 공유해 드리냐면요. 사실 우리가 처음 만나가지고 제 소개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드리셨어요. 제 소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우리 언제였죠? 같이 간 멘티님? 그 고객님을 딱 만나가 60대 분이셨거든요. 50 몇 년생이셨어요. 근데 반바지, 찢어진 반바지 노란 머리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화법 써야겠다. 막 딱 앉으셨어요. 뿔테 딱 끼고 다 딱 꼬시고. 그냥 안녕하세요. 멋있어요. 이런 말 잘 안 해요. 막 칭찬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영업 멘트는 잘 안 날려요. 고객님, 제가 혹시 상담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제가 오늘 새 차가 좀 나왔는데요. 제가 람보르기니를 좀 타고 왔어요. 근데 상담 끝나고 고객님 되게 제가 좀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이러면 황당 뻥치죠. 좀 모셔다 드리고 싶다. 좀 차도 나온 김에. 근데 좀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면허증이 없어요. 무면허예요. 막 웃어요. 왜 말씀드렸냐면요. 제 소개하려고요. 제가 아무리 재무상담, 재무관리, 보장 컨설팅을 잘해도 제 자격에 대해서 모르시면요, 의미가 없어요. 설계사가 왔는데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요즘은 경유계약도 많고요, 보험으로 보이스피싱도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 변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자격증이 있는지, 우수인증, 설계사 자격 보고 딱지가 있는지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되게 농담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제 양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좋고요. 여기 오 대표님이 제일 잘해주신 거 네이버에 등재도 해주시고 하잖아요. 고객님 심심할 때 보험 밸류마가 정답을 검색하시면요, 나름 공신력 있는 네이버에 제 소개도 나와 있으니까 간단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상담을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장표는 저희 밸류마크에 관련 회사 소개거든요. 되게 쉽게 저희는 DB로 활용하시나요 많이? 제가 오늘 너무 DB 얘기만 해가지고 지인 고객들한테 마찬가지로 DB로는 제 AP 제가 다 외국에서 돈 주고 만든 거예요. 다 공유해드릴 거고, 요 장표에 대한 RT를 제가 녹음을 해놓은 게 있고 그게 텍스트로 추출된 게 있어요. 같이 또 공유를 해드릴게요. 정말 잘 먹히거든요. 뭐가 잘 먹히냐면 위에 내용도 좋지만 고객님 많은 설계서가 있는데 우리 이제 요 네 가지만 판단합시다. 보험의 기준, 보장 기간, 내가 언제까지 보장받는지 기간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장 범위, 보험 코드 싸움이에요. 어떤 코드가 가입되어 있느냐 단지 체크해 보셔야 되고, 보장 금액, 우리 1, 200만 원짜리 보험 드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 1000에서 억까지 보장받으려고 드는 거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보험료. 아무리 좋은 세팅도 내가 내 여력이 안 되고 유지할 여력이 안 되면 어렵기 때문에 이 보험료, 네 가지가 사각자, 네 각자가 다 맞아야 된다. 그 네 각자를 다 맞춰주는 설계사가 하면서 이게
효과 되게 좋고요. 여기서는 피플에서 겨울에 쓰는 노래 피플에서 쓰던 거예요. 피플에서 쓰던 건데 이 앞장은 이제 밀릴 거 잡은 거고 요 작품 이제 딥하게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좀 아는 척하는 사람들한테 노 RP를 써요. 여기에 되게 몰라요. 의사들도 자기가 내열 많은 템포의 의사들은 코드를 잘 몰라요. 이런 식으로 보여줘서 코드 얘기해줘요. 급성수는 괜찮다고요? 100명 중에 7명 걸리는 건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2025년도짜리예요. 지금 저쪽에 들어보죠. 그분들한테 쓰는 여기 법인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뭐 요양도 제가 후유장애 시행공 실체, 뭐 크리티컬 리리스 이런 어려운 안 해요. 시장이면 큰일 날 보험이에요. 누구는 싼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고객들 이거 똑같잖아요. 사는 게 태어나서 똑같으니까 저는 이렇게 고객님한테 친근감 있는 조금 헌법이라고 사용해서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런 헌법이 여기 와서 또 많이 고치되는데 잘 돼서 좋은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사. 갑시다.